이 검색식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기반해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천상계 매매 기법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이제 상위 1% 천상계 매매 기법은 사실 뭐 천상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저는 거래대금 1,000억이랑 그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들로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천상계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상위 1%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거래대금 1,000억과 상한가 나온 종목이 2,70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 1%다. 그리고 저도 주식을 배울 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종목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그냥 뭐 다이소, 백화점처럼 막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좀 소량의 종목들로 좀 길게 끌고 가더라도 대금의 힘을 믿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막 한 번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들로만 계속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좌에서 파란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손실권인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종목들이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비슷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매를 비슷한 종목들로만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천상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보시면 상위 1%들의 매매 전략입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서 제가 매매에 대한 공통점을 분류를 해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난주에 보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이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고 그리고 강력한 상승 잠재력.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리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대금이 결국에는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만 해라. 그리고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멘탈 관리를 위한 부분 계속 언급 드리니까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제가 오늘 같은 시장에는 사실 대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나니까 며칠 지나서 한 일주일 뒤에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제 단가보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도했던 단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게 분류가 된 거예요. 2,700개에서 약 20개 정도 종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될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종목들로만 다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테마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사실 시청자분들 재량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테마도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일 이거는 거래일 기준이에요. 거래일 기준으로 약 1,0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꼭 핵심 요소로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장중에 약 상한가 한번 나와준 종목들 그러니까 근접도 괜찮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거를 일일이 다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국내 주식이 하루 열렸을 때 상한가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한 한 24% 그러니까 2차 VI가 나올 정도의 종목들을 분류해 주는 게 바로 이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하신 거를 써먹으실 시간이에요. 그 종목들로. 그리고 특정 섹터의 5개 종목 이상. 최근에 있었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천상계 종목들이 약 5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PIE,
뭐 IAT, 그다음에 뭐 피롭틱스, YC캠 이런 종목들로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들이 주도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이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관망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2차 전지가 좋다 이렇게 아니라 지금 저는 관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온코크로스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같이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5일 이평선 체크해보라는 거를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선 2월 6일 날에 장중에 상한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천상에 상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약 1,760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상이 나왔기 때문에 천상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월 19일 바로 오늘 이날 제가 5일 이평선 닿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어제 5일 이평선 이렇게 닿는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5일 이평선이 첫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매를 들어가시면 이후에 당연히 분할 매수할 지지 구간을 꼭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5일 이평선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한 번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손실이 엄청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꼭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일로보틱스 잡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2월 10일 날에 장중 상한가 천상에 상 나오고 그리고 거래대금 1,920억 원에 천상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4일 날 5일 이평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게 보여졌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르고 있고 뭐 시메스 오르고 있고 이렇게 로봇주들이 올랐을 때 바로 이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장중 상한가가 나와 주었습니다. 바로 이 상승이 이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거래대금 1,000억과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올랐었던 DIC 같은 경우에도 2월 10일 날에 지금 사실 2월 10일이 로봇주가 대다수가 1,000억 상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 상승 나왔고 거래대금이 약 840억 원대의 거래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선 바로 이렇게 닿는 자리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5일 이평선만 기억하시고 거래대금 1,000억 그리고 상한가 이거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1,000억 상한가 바로 2월 4일 날에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대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양자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10,000원이 넘는 한 번의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매도는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매도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 날에 거래대금이 1월 20일 날에 상한가 28% 정도 나와주고 그리고 23일 날에 거래대금이 약 1,620억 원대의 거래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20일에도 사실 1,000억의 거래대금이라고 저는 봐요. 약 800억 원대의 거래대금 발생했는데 장중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거래대금 1,620억 23일 이날 나와주고 나서 이 천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상승이 나와서 이날 매수를 하셨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 라인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단가가 이 자리에서 수렴하게 되면서 바로 이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이 많이 들어온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HTS 보시면은 이 자리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거래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거래량을 보기보다 진짜 돈이 들어와 있는 이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값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일 내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근데 만약에 10일 내에 거래대금 1,000억이 나왔는데 계속 상한가 근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0일 이후에 딱 상한가가 또 나와주게 되면은 한 20일 전후로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한 달 동안 1,000억 그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은 당연히 5일 이평선 닿았을 때 그때가 첫 매수 타점이고 이후에 스윙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물렸다. 근데 만약에 이게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스윙으로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봇주가 가고 있는데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파란불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지선은 한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지지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서 스윙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투자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냐. 저는 7%만 넘으면 우선 매도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은 내가 플러스가 40%, 50%가 되어도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때가 많은데 우선 7%가 넘어가면은 한 번은 매도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신이 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7% 이상 넘었을 때는 뭐 10%나 아니면은 50%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서 하다못해 1%라도 매도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멘탈적인 부분이 관리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7% 이상 시에는 분할 매도. 제가 분할 매도를 습관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저점을 계속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간 금액을 다시 또 들어가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아닐 경우에는 손절 포인트 꼭 마이너스 3% 정도 가져가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주 뭐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뭐 유리기파 이런 종목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이오주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이 마이너스 3%에서 그냥 이탈할 준비하시고 그런 종목 매매해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전 장중에도 저는 갭 상승하는 종목도 가끔 매매할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오전 갭 구간에는 사실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만약에 5분 동안 1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저한테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한번 접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S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9시에 거래대금이 약 1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166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캔들이 크게 들어와요. 100억이 넘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큰 캔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에 160억이라는 캔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 가운데에 평단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구간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 있다. 근데 대신 이 캔들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이 자리가 나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캔들에만 160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 160억 원대의 거래대금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갭 구간에는 웬만하면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바로 이렇게 큰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전 상승 때 그냥 들어갔다가 이 차익 매물을 못 감당해서 마이너스가 커졌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오전 갭 구간에는 꼭 이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분봉 기준으로 거래대금 100억 이상 나왔을 때 그리고 캔들 몸통 절반 이렇게 크게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나는 손절 포인트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셔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사실 오전 9시에는 그냥 매매하시기보다 10시에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 이탈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자리에서는 꼭 손절하는 방법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금을 보기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2,700개의 거래대금 상위 목록을 직접 분류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이 검색식으로 분별하는 것만 가져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일 이평선에서 첫 타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만 하셔도
지금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로만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이 종목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고 나중에 보시면 그 종목들이 이거 그때 살 걸 하는 종목들로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이 두 가지 등락률과 거래대금 이 설정만 하시면은 상위 1%들의 종목들,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래대금 위주의 종목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도 이렇게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들 매수 타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1,750억 원의 거래대금 발생하고 그리고 1,25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이 9,000원짜리에서 매매 타점 한번 가져가시고 그리고 8,500원, 8,000원 이 사이에서 내가 무너졌을 때를 한번 파악하셔서 이 자리 매물대 가져간다라면은 바로 이 거래대금 상승 잠재력을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유진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상한가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자리에서 매매하시게 되면 그래도 10,000원이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약 2,5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종목 보시더라도 제가 왜 5일 이평선을 말씀드리냐면 이 5일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5일 이평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나는 6,000원짜리에서 첫 타점을 가져가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5,500원 이 자리가 지난날에 한번 큰 하락이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매물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6,000원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5,500원에서 두 번째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호가가 5원씩 변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파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쉽게 뚫리지 않고 이 자리 뚫고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날에도 저 5,000원 무너지자마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금이 들어온 이상 사실 이 5,000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5,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HVM이 계속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루미르랑 마찬가지로 HVM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34,000원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약 2,500원이 형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캔들에 2,500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 중간 자리가 30,000원이라서 저라면은 첫 타점을 아마 30,000원에 가져갔을 텐데 당연히 웬만하면 내린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작부터 바로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저는 일단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매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0원에서 첫 타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28,000원짜리에서 지난날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뚫고 나니까 이렇게 큰 상승 나와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전고점 바로 이 자리가 이제는 지켜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이 실려 가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 매매를 하시더라도 28,000원짜리에서 조금 비중을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난날에 또 버텨주었던 자리 이 25,000원짜리가 마지막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0억 정도 목표 뭐 이런 계속 예산 투입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식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매매는 사실 이제 좀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로 그리고 기대감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대금이 크게 들어왔는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금이 나왔나 한번 또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부부 반도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약 1,250억 원의 거래 대금 발생하고 최근에 또 1,250억 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이 캔들 자리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13,000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 처음에 가져가시고, 당연히 처음에는 시작부터 무너질 확률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0원 자리에서도 매수 타점 가져가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난날에 버텨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종가 기준으로 12,000원에서 못 버텨줬을 때 그때는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금 들어온 게 있으니까 사실 저는 손절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이 들어온 게 언제 나갈까 이걸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크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려도 조금 안심한다.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이 케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아까 DIC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750억 이후에 1,250억 원이라는 거래대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돈이 더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50원이라는 자리가 예전에 한번 뚫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 포인트 첫 타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5,000원이라는 자리가 호가창이 계속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도 뚫지 못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또 못 뚫었어요. 근데 여기 뚫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가창이 변하는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250원 그리고 5,000원 이 사이에서 매물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 로봇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진 로봇을 매매하려는데 그게 상승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DIC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CXL 관련해서 반도체가 좋으면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XL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유리기판이랑 CXL이랑 자주 같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지만은 네오셈에 약 2,5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CXL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 5일 이평선 닿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XL이 지금 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2,500원 자리에서 매수 타점 한번 가져가시고, 어떻게 보면은 13,000원 밑에서 그냥 첫 매수 타점 가져가시고 12,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나라면은 13,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